안녕하세요. 사회교사 이동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간의 사회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55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화라고 나와 있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사회화의 개념을 먼저 익히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론적 관점, 우리가 배웠던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화 기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회화의 내용, 그리고 시기에 따른 구분으로는 1차적 사회화기관, 2차적 사회화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설립 목적에 따라서는 또 공식적 사회화기관,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 주요 개념들을 나중에 적재적소에 이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자, 늑대 같은 맹수도 인간의 손에 깃들여지면 야성을 잃는다라는 이 문장을 읽어보게 되면 아마 영화가 생각이 날 겁니다. 혹시 늑대소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늑대소년, 송중기를 바로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늑대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태어나서부터는 그 늑대 무리에서 살다 보니까 인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 양식 같은 거를 잘 배우지를 못했죠. 즉 사회화 되지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 사회화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사회화라고 하는 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즉 인간이 살아가는 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규범, 가치 등을 학습하는 것, 이것을 사회화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회화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학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가르치는 입장은 이제 교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래서 인간이 이제 사회화 된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 지식, 규범, 가치 등을 이제 습득을 해가지고 내면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사회적인 인간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사회를 존속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요. 이거는 나중에 배우시긴 하겠지만 기능론적 관점에서 이 사회화를 바라볼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고로 이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아동기, 청소년기, 이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요. 나중에 커서도 사회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른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어른이 된 이후에 사회 변화에 맞춰가지고, 개인의 지위 변화에 맞춰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회화를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 가치, 규범 같은 것들을 내면하는 걸 재사회화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재사회화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여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들을 지나서, 즉 성인기 이후에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제 노인분들께서 이제 정보화 교육을 받는다라든가, 핸드폰 사용 교육을 받는다라든가, 아니면은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새로 적응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재사회화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 있으실 텐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재사회화가 있었고요. 자, 아까 재사회화라고 하는 거 뭐라고 했죠? 요거는 사회 변동에 따라 가지고, 개인의 지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성인 이후에, 그러니까 새로 이제 사회화되는 거를 얘기한다고 했죠. 요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배운 게 뭐였냐면 얘기 사회화를 배웠어요. 얘기 사회화. 이 얘기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예비 사회화라고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즉 얘기니까 요거는 미리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미리 배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이제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지위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지위에 맞는 가치나 태도, 기술 같은 것들을 습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대학 입학하시면 대학 입학식 전에 OT를 해요. OT. 대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인데, OT 가면은 대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수강 신청도 해야 되고 시간표도 짜야 되고 시험 볼 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걸 이제 알려줘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혼을 만약에 앞뒀다 그러면은 예비 신랑 신부 같은 경우에 준비 과정도 있고, 그리고 군인들, 여러분들 오빠들 혹시 군인들 가게 되면 신병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대에 배치되기 전에 신병으로서 이제 새로 이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교육들을 받는 거, 이런 걸 이제 얘기 사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탈사회화라고 또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탈자가 벗어날 탈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행동 양식을 벗어나도록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북한 이탈 주민.
그 이탈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북한 이탈 주민이 사회주의 교육을 벗어나는 사상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탈사회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뭐 군대에서도 뭐 전역하기 전에 보통 사회적응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응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탈사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 제사회화랑 예기사회화랑 이 탈사회화라고 하는 건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제사회화이면서 예기사회화할 수 있고요. 예기사회화이면서 탈사회화할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세 가지가 다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이거 북한 이탈 주민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럼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새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 나이가 좀 있어요. 성인 기후에 이루어졌다면 그건 제사회화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 남한에 완전 정착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기사회화로도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탈사회화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이제 아까 군대 얘기했는데 군대 전역하기 전에 군대 다 마치고 나오기 전에 이제 사회에 다시 적응해야 되잖아요. 군대 마치고 나서 나중에 사회에 나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게 성인기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사회화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예기사회화, 사회에 새로 나가기 전에 미리 배운다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뭐 군인의 색깔을 조금 군인의 그런 자세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벗어나는 이런 탈사회화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화 유형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뭐 기초사회화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사회화부터 시작해서 제사회화, 예기사회화, 탈사회화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일단원에서 배웠던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할애를 했는데요. 할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회화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크게 거시적 관점인 기능론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는 겁니다. 기능론적 관점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교과서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화라고 하는 건 사회 구조도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법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개인의 행동들이 원만하게 조정되고 통합되었을 때 사회가 유기적으로 이제 잘 통합되고 유지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혹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능론자들은 주로 뭘 주장을 하냐면요.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사회화를 되게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던 게 모든 게 다 사회화잖아요. 법 잘 지켜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뭐 위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열한테 예를 잘 갖춰라. 이런 것들이 다 사회화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뭐 도덕 교육도 주로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인성 교육 이런 것들을 주로 강조를 하는 것이 이제 기능론의 관점입니다. 근데 갈등론자들은 또 사회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배 집단이 있고 피지배 집단이 있는데 이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대립하고 갈등, 얘네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기제이다. 그래서 기득권 집단이 피지배 집단들한테 피지배 집단들한테 자신들한테 유리한 가치 체계를 학습시킨다라고 보는 겁니다. 야,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다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갈등론적 관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배 체제를 공고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지배 문화를 당연하다 생각을 하게끔 하고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급 불평등을 재생산하려고 하는 게 사회화다라고 보는 건 갈등론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상징적 상호작용은 어떤 거냐면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구성원들 간에 그러니까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즉 인간이 자아 형성 과정에서는 그 원초적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여기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접하는 타인의 눈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한다 라고 했는데 이 타인의 눈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한다
다음, 자신과 접하는 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학습하며 이것을 사유화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 이제 일반화된 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타인의 눈을 일반화된 타자라고 하는데, 일반화된 타자. 자, 이 일반화된 타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두 가지 개념이 뭐냐면은, 아까 보통 우리가 어릴 때는 눈치를 보게 되는 게 부모님, 친구, 이런 좀 중요한 타자들의 눈치만 보잖아요. 중요한 타자들. 근데 이 일반화된 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이나 기준을 가진 타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사람의 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서로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자아가 형성되는데 그걸 사회화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능론에 대해서 이제 관점까지 여러분들이 배워봤고요. 그러면 다양한 사회화 이론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이 5분 말하기를 통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